지난 2023년 7월 15일 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근 도로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임시 제방을 부실 공사한 현장 소장 57살 전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사 감리단장 58살 최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45명 중 2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1심 선고를 받았고,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은 오는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시죠? 시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고는 어떤 시장으로서의 책임은 크다고 봅니다. 네, 어떤 책임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임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책임이냐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민선 시장으로서 시장 네. 시 관할 지역에서 네. 일어난 어떤 사고든 네. 책임감을 당연히 느껴야 되죠.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생각하고 계실까요? 법적인 책임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서 밝혀낼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시장으로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네네. 거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나 실질적인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수사 결과돼서 좀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으면은 시민들께서 시장님이 어떤 책임을 느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도의적으로나 혹은 어떤 분께서도 오셔서도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서 좀 아쉽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침수사고 감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감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다고 아까도 네네 들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홍수 경보는 네. 최상위 특보입니다. 네네. 최상위 특보가 발령이 되면 재난 문자가 금강 통제소에서 전 기관 또 전 시민들에게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소관 시설물 관리청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 이후에 선제적으로 오송 일원 주민 대피를 전화 통보 이전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오송업 일원 침수 상황이라든지 침수 우려 상황이라든지 주민 대피 상황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CBS 재난 문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전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언론 기사랑 국무조정실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자가 어떤 직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자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김영환 지사는 지난 1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3월 14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3명 모두 피의자 신분.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한다면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오늘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를 초청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기소 여부를 묻자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뚜렷한 이번 사안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법을 만든 취지도 무력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법집행기관이 스스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오송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함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 대통령은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시설물 관리 소홀을 오송 참사의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국민의 안전이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 같고 유족과 생존자들이 바라는 건 줄곧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이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책임자가 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 또 피해자들이 합당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확하게. 시민대책위에서는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일주기를 맞아 진상조사 TF를 만들었고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는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